안녕하세요,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정할 거는 뭐냐, 앞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클라우드 소넷한테 제가 작성한 코드를 주고 분석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소넷이 이렇게 주요 기능이나 매매 전략이 뭐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AI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다. AI 의사결정을 클라우드 AI를 활용한 매매 결정을 하고,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 시스템 메시지 안에 인용이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시 3에서 50% 매수, 그 다음에 RSI가 50 이상일 때 적극적인 매수, 그 다음에 불마켓이 뭐야? 그 다음에 상승장일 때, 아마 상승장일 때 얘기하는 건데, 상승장일 때에는 암호화폐 80에다가 현금 20% 유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기록 모니터링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핵심 개선사항 제안이라고 해서 5가지를 적어줬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변동성 돌파 전략 추가 이 부분을 수정할 건데,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AI한테 제가 말해서 이제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핵심 개선 사항의 첫 번째 항목인 변동성 돌파 전략 추가를 기존 코드에 적용해 주세요라고 명령을 주면,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기존 코드에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냥 이걸 다 넣어주시면 돼요. 변동성 돌파 전략 계산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변동성 돌파 전략 계산에 보면 목표가를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표가가 얼마고 현재가가 얼마고 해서, 목표가를 밑에 설명해 주시면 돼. 여기 이렇게 전일 변동폭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계산하고, 현재가가 목표가를 돌파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돌파가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기존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인 매매 결정에 반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일 변동폭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가를 분석해서 현재가가 목표가는 위에 있겠죠. 돌파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돌파했을 때는 매수를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를 기존 다른 신호들 함께 AI가 매매 결정하는데 데이터로 반영을 한다. 그래서 보면 목표가를 계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목표가 계산, 그 다음에 타겟 프라이스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된 목표가 값과 그 다음에 계산된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데이터 함수거든요. Analyze Market Data라고 해서 마켓을 분석하는 그 함수인데, 그 함수 안에다가 요 변동성 돌파 전략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를 나중에 시장 데이터를, 마켓 데이터를 AI가 판단하는 소스 코드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 신호 생성 및 가중치 계산이라는, 여기 Generate Trading Signal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도 변동성 돌파 신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렌드 팔로잉, 그 다음에 모멘텀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이 네 개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를 적는 거예요. 가중치를 트렌딩 팔로잉은 0.3 가중치가, 그래서 결국은 1이 제일 높은 값이고, 그래서 요걸 맨 밑에 보면 종합신호 점수 계산이 있잖아요. 토탈 스코어에서 이걸 위에 거를, 예를 들면 액티비티가 지금 상황이 false인지 true인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비중을 얼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곱해서 토탈 점수를 내서 이걸 갖고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데이터로 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생긴 코드는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코드에는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코드에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변동성 돌파 전략 계산, 그다음에 현재 목표가 계산 두 함수를 넣어주고 이거 새로 들어간 함수고, 그다음에 시장 데이터 분석에 변동성 돌파 전략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건 아니고 제너레이트 트레이딩 시그널에 마찬가지로 변동성 돌파 신호를 추가해주고 종합 점수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결국은 여기 AI가 투자 판단하는 할 때 쓰는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항목에 다 들어오는 거죠. 트레이딩 시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라이시스 분석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아까 그런 변동성 투자 전략 부분도 다 데이터도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제이슨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AI가 판단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테스트로 한번 돌려볼까요? 실지 매매하는 거는 빼고 테스트 실행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매도를 하게 되는 실제 거래 코드랑, 그다음에 하락에 따른 손실 방어, 이 부분 손실 방어에 따른 매도 부분은 일단은 잠궈두고 나머지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이 고요. 결과 출력된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라고 해서 투자 내역, 비트코인 투자 내역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분석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시간당 분석, 그 다음에 이거는 매도 매수 비율, 이건 호가창 얘기죠. 호가창에서 지금 비율이 이렇다. 그 다음에 트렌딩 시그널 함수. 근데 여기 3개는 출력이 되는데 1개 변동성 부분이 출력이 안 되는데, 이거는 출력 코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점수가 0.3점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포 탐욕 지수는 83, 보스 인덱스 시그널은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뉴스 3개가 있고, 그 다음은 투자 판단 에서 셀이 나왔네요. 매도를 해라 70% 매도를 해라.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가 뭔지. 자,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해서 1일 RSI는 85.2로 극도로 과매수 상태라고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는 83으로 근심한 탐욕 보이며 역사적으로 이와는 대조적인 지표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가격이 볼링거 밴드 상한선 근처에 있어 잠재적 저항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거 지금 업비트 화면인데, 여기 지금 보는 건 시간당 지표거든요. 시간봉 1시간봉인데 1시간봉 말고 아마 일봉 얘기 같아요. 일봉에 보면 이게 지금 회색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회색이 볼린저 밴드인데 국가가 지금 5일선에 지금 있죠. 거의 5일선에 있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위에 밴드보다 아래쪽에 있죠. 물론 중간보다는 위쪽에 있는 건 맞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격이 볼링거라고 볼린저인데 어쨌든 볼링거 밴드 상한선 근처에 있어서 잠재적인 저항을 나타냅니다. 상한선을 아직 못 뚫은 상태죠. 상한선보다는 약간 아래인 상태니까 아마 상한선이 잠재적인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RSI는 51점 시간당 위까지는 아마 위에 3번까지는 일봉 지표로 분석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아마 1시간봉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RSI는 51.1로 나눠져가 있거나, 매도 매수 비율은 0.3이다. 매도 압력에 비해 약한 매수 압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반적인 추세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호는 리스크 관리 포지션의 일부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서 결국은 70% 매도, 보유하고 있는 70%를 매도한 것으로 이렇게 투자 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성문을 한번 볼까요? 반성문. 원래 반성문 이거보다 훨씬 길는데
이게 데이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좀 줄인 거예요. 뭐 반성문을 보면 여기 0.61%는 수익률은 이전 거래 5개를 평균한 겁니다. 예, 지금 그 업비트에서 나와 있는 수익률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5개의 평균 수익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성을 할 때 이전 거래 5개만 갖고 와서 반성을 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짜 있기 때문에 5개만 갖고 와서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완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 최근에 제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문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손실 방지 주문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빡빡하게 돼 있다. 여유를 더 주라는 얘기죠. 손실 방지.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변동을 자꾸 하는데 그 변동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뉴스, 호재나 악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변동 폭이 있거든요. 폭이 발생을 하는데 그 폭보다도 이 손실 방지 그에 의한 매도가 그 폭보다 더 적으니까 어차피 내려다 다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매도를 해버리니까 자꾸 결국은 잦은 거래에 따른 수익률이 악화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그래서 계속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제 조코딩님 그 채널에서도 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비트코인 지금 그 최근에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기 전에 비트코인에 돈 넣어두고 가만 놔둬도 30% 이상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 자꾸 거래하면 이거는 제가 주식 백데이터 갖고 이제 백테스팅 했을 때도 느낀 건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넣어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주식 그 백테스팅을 했을 때 국내 주식 갖고 백테스팅을 몇 개 쭉쭉 계속 해봤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갖고 주식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떤 그 로직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그냥 넣어두고 그냥 가만 놔둔 거에 대해서 가격 비교를 수익률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넣어두고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넣어두고 가만 놔두면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수익률 자체는. 근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자꾸 거래를 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모든 투자가 그렇긴 한데 뭐 여유가 있고 여유 돈이 이 돈은 내가 뭐 반 이상 날려먹어도 되겠다 이런 돈들은 그냥 넣어놓고 가만 잊어버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지금 뭐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AI 거래까지 나온 거고 뭐냐면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든 뭐 비트코인 시장이든 결국 비트코인 시장도 주식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태니까 개인이 판단하기엔 너무 힘들다 보니까 AI한테 판단을 맡기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넋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동 원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아무튼 뭐 여기서는 표는 잘 안 나요. 이 변동성 전략이 여기 지금 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 투자 판단을 하는 AI가 투자 판단할 때 활용되는 데이터로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시스템 메시지 안에 세부 항목으로 지금 4개가 써 있잖아요. 건 말고 여기 항목이 만약에 이렇게 항목을 더 추가해주면 예를 들면 변동성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걸 더 중점적으로 뭐 활용을 해라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더 활용을 할 거예요. 아직 그런 내용은 제가 안 적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모든 데이터를 갖고 어느 한쪽 데이터에 안 쏠리게끔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뭐 RSI나 MACD 지표만 갖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뭐 좀 불안하니까 다른 그 소스, 그 데이터 소스도 다 포괄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아무튼 본인이 만약에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는 지표가 있으면 거기서 여기 그 시스템 메시지를 적어주면 아마 그걸 더 반영을 할 거예요. 안 적으니까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어떤 투자 전략이든 똑같아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했던 방법인데 AI한테 어떤 뭐 투자 전략이 있으면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설명해 달라 그러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AI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오잖아요. 알면은 바로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메인 코드에 집어넣으면 돼요.
추가해서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르면 어떤 내가 원하는 전략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넣어주고 학습을 한번 시킨 다음에 그 전략을 주식에 반영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작성해 주거든요. 그럼 그걸 똑같이 이 메인 코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쉽죠? 쉽습니다. 저도 이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이썬 코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물론 파이썬을 공부는 했어요. 기본적인 거. 책 한 두세 권 정도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한 상태고, AI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 전문가도 아닌데, 물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학원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학원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코드를 적용해서 실행을 하면 오류가 하단에 뜨거든요. 어떤 이유로 오류가 나면 하단에 뜹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쭉 뜨잖아요. 지금 이런 오류들은 제가 키보드로 취소를 눌러서 뜬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긴 원인인가 들이 나오고, 이거를 결국은 이렇게 쭉 캡처를 해서 다시 AI한테 방금 수정해준 코드가 실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떴다라고 적어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수정된 코드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배운 거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투자 거래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는 안 하니까, 본인만의 그런 매매법이나 투자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AI한테 던져주고, 그거에 맞게 투자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투자 판단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